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8장. 여왕의 크로케 경기장. 정원 입구 가까이에 커다란 장미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었어요. 그 나무에 피어난 장미들은 모두 새하얀색이었지만 3명의 정원사들이 그것들을 빨갛게 칠하느라 아주 분주했답니다. 햇살 아래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붓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그들의 손놀림은 바빴지만 얼굴에는 왠지 모를 초조함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앨리스는 그 모습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했어요. 도대체 왜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는 걸까요? 앨리스의 작은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답니다.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앨리스가 막 가까이 다가섰을 때 정원사 중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해, 파이브. 나한테 페인트 튀기지 말라니까. 옷에 묻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어쩔 수 없었어. 파이브가 심술궂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어요. 세븐이 갑자기 내 팔꿈치를 쳤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그의 입술은 삐죽 나와 있었고 얼굴에는 불평이 가득했답니다. 그러자 세븐이 고개를 들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툴툴거렸어요. 그래, 파이브. 언제나 남탓만 하라 이거지?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 그의 눈빛은 파이브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어요. 당신이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닐걸. 파이브가 불쑥 받아쳤어요. 여왕님이 어제만 해도 내가 목 잘릴 만하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걸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말이야. 파이브는 자기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우쭐거렸답니다. 무슨 일로 그랬는데? 처음 말한 투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의 붓질은 잠시 멈췄고 귀는 세븐의 대답에 집중했어요. 너 알바 아니야, 투? 세븐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왠지 모르게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불안해 보였답니다. 그건 그의 일이지. 파이브가 신이 나서 재빨리 말했어요. 내가 말해줄게. 요리사에게 양파 대신 튤립 뿌리를 가져다 줬기 때문이야. 글쎄, 튤립 뿌리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파이브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키득거렸어요. 세븐의 당황한 얼굴이 무척 재미있는 모양이었죠. 세븐은 잔뜩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붓을 땅바닥에 내던지며 투덜거렸어요. 이런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은 난생 처음이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앨리스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말을 딱 멈췄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다른 정원사들도 뒤를 돌아보았고 셋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페인트 얼룩과 함께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왜 장미를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있는 건가요? 앨리스가 조금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원사들은 더욱 당황하는 듯 했어요. 파이브와 세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투를 쳐다봤어요. 마치 그에게 모든 대답을 미루는 것처럼 말이죠. 투가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이죠, 아가씨. 이 나무가 원래는 빨간 장미나무여야 하는데 저희가 실수로 그만 흰색 장미를 심어버렸지 뭐예요. 정말 큰 실수였답니다. 여왕님이 혹시라도 그걸 아시면 저희 목이 모두 잘릴 테니까요. 그래서 여왕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불안해 보였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앨리스에게는 왠지 모르게 슬프게 느껴졌어요. 마치 몰래 숨어서 안쓰러운 비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정원을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살피던 파이브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어요. 여왕님이다. 헤이, 여왕님이 오신다. 모두 엎드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어요. 새 정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멀리서부터 쿵쿵쿵 하는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앨리스는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여왕을 보기 위해 고개를 살짝 들었답니다. 드디어 꿈같은 행렬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클럽 무늬 병사 10명이 늠름하게 걸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정원사들과 똑같은 모양이었고 손과 발이 모서리에 달린 납작한 모습이었죠.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무늬로 예쁘게 장식된 신하 10명이 두 줄로 나란히 아주 질서정연하게 걸어왔어요. 그들의 옷차림은 화려했고 손에는 반짝이는 호를 들고 있었답니다. 그 뒤에는 왕자와 공주 10명이 손을 꼭 잡고 쌍쌍이 즐겁게 깡충거리며 나타났는데 그들은 모두 하트 무늬로 곱게 꾸며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죠. 다음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 대부분 다른 나라의 왕과 여왕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앨리스는 흰토끼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는 초조한 모습으로 빠르게 중얼거리며 모든 말에 억지로 가짜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를 못 본 척 휙 지나쳤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붉은 벨벳 쿠션 위에 찬란한 왕의 왕관을 들고 있는 하트의 기사 네이브 오브 하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트의 왕과 여왕이 아주 당당하게 위엄을 과시하며 뒤따라왔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 했어요. 모든 것이 꿈결처럼 비현실적이었죠. 앨리스는 자기도 정원사들처럼 땅에 엎드려야 하는지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행렬을 볼 때 엎드린다는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게다가 사람들이 다 납작 엎드려 있다면 이렇게 멋진 행렬을 누가 보겠어? 아무도 못 볼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꿋꿋하게 그대로 서 있었답니다. 앨리스의 순수한 논리는 여왕의 위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길고 긴 행렬이 앨리스 앞에 딱 멈춰섰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여왕이 무섭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지? 감히 내 앞에서 고개도 숙이지 않다니.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답니다. 그녀는 하트의 기사에게 물었지만 그는 그저 꾸벅절하며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답니다. 그는 여왕의 분노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멍청한 놈. 여왕이 성급하게 고개를 획 젖히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대답을 못하는 것이냐. 그리고 앨리스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죠. 내 이름이 뭐냐, 아이야?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다니.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폐야. 앨리스가 아주 공손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결국 카드 한 벌에 불과하잖아. 무서울 게 하나도 없지. 내가 왜 저런 허풍쟁이에게 겁을 먹어야 해? 그녀의 작은 심장은 용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지? 여왕이 장미나무 근처에 엎드린 새 정원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들은 얼굴을 땅에 납작하게 대고 있어서 여왕은 그들이 정원사인지 아니면 자기 병사들인지 아니면 신하인지 아니면 자기 귀여운 아이들 중 하나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어 하는 벌레 같았어요. 저는 몰라요. 앨리스가 뜻밖의 용기를 내어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바가 아니라고요. 앨리스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어요. 여왕은 마치 화난 짐승처럼 앨리스를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어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죠. 그리고는 너무나도 큰 소리로 소리쳤답니다. 저 아이의 목을 쳐라. 당장. 지금 즉시. 그녀의 목소리는 정원 전체를 뒤흔들었답니다. 말도 안 돼요. 앨리스가 크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왕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왕이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생각 좀 하시오, 여보. 저 아이는 그저 어린애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시오. 왕은 여왕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여왕은 잔뜩 화난 얼굴로 돌아서며 하트의 기사에게 명령했어요. 저것들을 당장 뒤집어라. 엎드려 있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히는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기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쪽 발로 그들을 하나씩 뒤집었답니다.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일어나라. 여왕이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고 새 정원사는 깜짝 놀라 즉시 벌떡 일어나 왕과 여왕, 그리고 왕자와 공주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꾸벅꾸벅 절을 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실에 매달린 인형 같았답니다. 그만둬. 여왕이 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보고 있으니 어지럽잖아. 눈이 빙글빙글 돈단 말이야. 그리고 장미나무를 향해 매서운 눈빛으로 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지? 빨리 대답해. 폐하의 분부에 따르자면요. 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더듬거렸어요. 저희는 그저 장미를 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답니다. 알겠다. 여왕이 장미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싸늘하게 말했어요. 저것들의 목을 쳐라. 당장. 그녀의 말은 언제나처럼 단호하고 무시무시했죠. 행렬은 다시 차례차례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 병사가 남아 불쌍한 정원사들을 처형하려고 했어요. 정원사들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 앨리스에게 달려왔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들은 목 잘리지 않을 거예요. 앨리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들을 근처에 있던 아주 커다란 화분 속에 살짝 숨겨주었어요. 마치 엄마 새가 아기 새를 품듯이 말이죠. 병사들은 잠시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따라갔답니다.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목은 잘렸느냐? 여왕이 저 멀리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잘렸습니다. 폐하.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목청껏 대답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허세가 섞여 있었죠. 좋아. 아주 잘했군. 여왕이 만족한 듯 신나게 외쳤어요. 너 그렇게 할 줄 아느냐? 그녀의 시선은 앨리스를 향했어요. 병사들은 대답하지 않고 앨리스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 질문이 분명히 그녀에게 한 것임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죠. 앨리스의 얼굴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네, 할 줄 알아요. 앨리스가 용기를 내어 크게 외쳤어요. 마치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럼 따라와라. 꾸물거리지 말고. 여왕이 포효하듯이 말했고 앨리스는 설레는 마음으로 행렬에 합류했답니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죠.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앨리스 옆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어요. 그녀 옆에는 흰 토끼가 서 있었는데 앨리스를 불안한 눈빛으로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의 귀는 계속해서 움찔거렸어요. 그래요. 앨리스가 상냥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공작 부인은 어디 있나요? 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녀는 공작 부인의 부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쉿. 토끼가 서둘러 작은 목소리로 앨리스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불안하게 어깨 너머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발끝으로 살금살금 서서 앨리스의 귀에 입을 바싹 대고 소곤거렸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무슨 일로 그랬는데요? 앨리스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안타깝다고 하신 거예요? 토끼가 앨리스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다시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앨리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전 무슨 일로 그랬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녀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했어요. 여왕의 뺨을 그만 때렸거든요. 토끼가 말을 이어가다가 앨리스가 너무 놀라 웃음을 터뜨리자 깜짝 놀라 서둘러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쉿! 여왕님이 들으시면 정말 큰일 나요. 우리 모두 목이 잘릴지도 몰라요. 사실 공작 부인이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와서 여왕이 화가 많이 났었는데 토끼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살폈답니다. 모두 제자리로. 여왕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질 뻔했죠. 마치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곧 각자의 자리를 찾아 정돈되었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로켓 게임이 시작되었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앨리스는 이런 기묘한 크로켓 경기장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였어요. 경기장은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았으며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졌답니다. 크로켓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였고 망치는 살아있는 플라밍고였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병사들이 자기 몸을 두 손과 두 발로 구부려 아치 역할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불쌍해 보였답니다.
앨리스가 처음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살아있는 플라밍고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플라밍고의 몸통을 팔 밑에 끼워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는 데까진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막 목을 쭉 펴서 고슴도치를 치려할 때마다 플라밍고는 목을 뒤로 휙 돌려 앨리스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 어리둥절하고 순진한 표정이 너무너무 우스워서 앨리스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키득키득 웃는 앨리스의 모습은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죠. 하지만 그녀가 다시 고개를 돌려 플라밍고를 내려놓으면 이미 고슴도치는 몸을 풀고 재빨리 도망치고 있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그녀가 가고자 하는 방향마다 커다란 흙더미나 깊은 홈이 있었고 아치 역할을 하는 병사들은 마치 자기 마음대로인 것처럼 맘껏 걸어 다녔답니다. 도무지 규칙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앨리스는 이 게임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임을 깨달았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몽환적이었어요. 모든 선수들은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크로켓 공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쿵, 탁 하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며 서로의 고슴도치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여왕은 금세 너무너무 격노하여 경기장 안을 뛰어다니며 고래고래 소리쳤답니다. 저 놈의 목을 쳐라. 당장. 저 여자의 목을 쳐라. 지체 말고.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터져나왔어요. 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앨리스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아직 여왕과 직접적으로 다툰 적은 없었지만 언제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선 사람 목 자르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 놀라운 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야. 그녀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답니다. 이 이상한 나라의 규칙은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했어요. 그녀는 몰래 이곳을 도망쳐 나갈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어요. 그때 공중에 이상한 형체가 둥실둥실 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처음엔 그게 무엇인지 헷갈렸지만 잠시 지켜본 뒤 그것이 환한 미소라는 걸 알아챘어요. 채셔 고양이다. 드디어 나와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생긴 거잖아. 앨리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답니다. 잘하고 있니? 입이 공중에 나타나자마자 고양이가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죠. 앨리스는 고양이의 눈이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라도 생길 때까지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잠시 후 고양이의 머리가 공중에 완전히 나타났어요. 그의 커다란 눈은 장난스럽게 빛났죠. 앨리스는 들고 있던 플라밍고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생긴 것이 너무나도 반가워 크로켓 게임 이야기를 신나게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더 이상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저 미소 짓는 머리만 공중에 떠 있었답니다. 마치 꿈속의 요정처럼 말이죠. 정말 너무 불공평하게 해요. 앨리스가 불평조로 투덜거렸어요. 모두 서로 싸워대느라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못 들을 지경이에요. 도대체 규칙이 있긴 한 건지도 모르겠고 혹시 규칙이 있어도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모든 게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헷갈려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나가야 할 아치는 갑자기 경기장 반대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버리죠. 방금은 여왕의 고슴도치를 쳐버릴 뻔했는데 제 고슴도치를 보고는 글쎄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황당하죠? 앨리스는 답답한 마음을 고양이에게 털어놓았답니다. 여왕은 마음에 드니? 고양이가 낮은 목소리로 빙긋 웃으며 물었어요. 그의 눈은 앨리스를 장난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혀요. 앨리스가 솔직하게 말하다가 그때 여왕이 바로 자기 뒤에 바싹 서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말을 바꿨어요. 잘하시니까 굳이 게임을 마칠 필요도 없겠네요. 너무나 훌륭한 게임이에요. 앨리스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다행히 여왕은 그녀의 말을 모두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여왕은 앨리스의 말에 만족한 듯 환하게 미소를 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어요.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게냐? 왕이 다가와 고양이의 머리를 궁금한 듯이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제 친구예요. 채셔 고양이죠. 앨리스가 밝게 말했어요.
폐하께 소개해드릴게요. 그녀는 고양이와 왕을 서로 이어주려고 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군. 왕이 고양이의 머리를 빤히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원한다면 내 손등에 입 맞출 수는 있겠지. 어서 해봐라. 그는 자신감에 차서 손을 내밀었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여유로웠죠. 왕은 고양이의 대답에 당황한 듯 했어요. 버릇없군. 무엄한 놈. 왕이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렇게 째려보지도 마라. 내 눈을 감히 똑바로 쳐다보다니. 그는 잔뜩 겁을 먹고는 재빨리 앨리스 뒤로 숨었답니다. 왕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우스꽝스러웠어요. 고양이는 왕을 쳐다봐도 된대요. 앨리스가 왕을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어요.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어디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만 정확한 출처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건 없애야겠어. 당장. 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죠. 그리고는 여왕을 큰 소리로 불렀답니다. 여보, 저 고양이 좀 치워주시오. 저 녀석이 나를 노려본단 말이오. 여왕은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저것의 목을 쳐라. 당장.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명령했어요. 마치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직접 사형집행인을 데려오겠소. 왕이 여왕의 명령에 기쁜 듯이 말하고는 재빠르게 달려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비쳤답니다. 앨리스는 멀리서 여왕이 분노에 차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걸 듣고 게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미 여왕이 3명의 선수를 차례를 놓쳤다는 이유로 처형 명령을 내린 걸 들었고 경기장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 도대체 누구 차례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고슴도치를 찾으러 천천히 갔어요. 그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그것을 이용해 하나를 다른 하나로 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마치 영리한 전략가처럼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플라밍고가 정원 건너편으로 휙 날아가더니 어느새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답니다. 플라밍고를 겨우겨우 잡아 돌아왔을 때는 싸움도 끝나고 고슴도치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앨리스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생각했죠. 이쪽 아치들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녀는 플라밍고가 다시 도망치지 않도록 팔에 꼭 끼고 천천히 고양이에게로 돌아갔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지쳐 보였어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고양이 주위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어요. 사형집행인, 왕, 그리고 여왕이 모두 한꺼번에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한 채 불안하게 서 있었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았어요. 앨리스가 나타나자 3사람은 동시에 그녀에게 판단을 구해왔어요. 모두 한꺼번에 각자의 주장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답니다. 마치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같았어요. 사형집행인은 절규하듯이 말했어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처음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머리가 버젓이 있는 것은 당연히 참수할 수 있는 법이요.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어서 실행하시오. 그는 여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여왕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해결 안 하면 너희 전부 다 목을 쳐버리겠어. 내 명령을 거역하다니. 이 무서운 말 때문에 모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양이는 공작 부인 소유예요. 그러니 공작 부인께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녀의 말은 꽤나 합리적이었어요. 그 여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여왕이 사형집행인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가서 그녀를 데려오라. 꾸물거리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박도 용납하지 않는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사형집행인은 여왕의 명령에 화살처럼 재빠르게 달려갔어요. 그의 움직임은 매우 다급해 보였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고양이의 머리는 신기하게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지다가 그가 공작 부인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고양이의 머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온데간데 없이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왕과 사형집행이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느라 정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크로켓 게임으로 돌아갔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앨리스는 이 모든 기묘한 상황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